이정우 소식을 전하기 전에 잠시 다저스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 선수의 대활약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강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은 물론이고 올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인 LA 다저스가 올 시즌 KBO에서 활약했던 김혜성을 영입을 했었는데 그 계약 금액이 최대 5년 320억 원이었습니다. 본래는 에인스에서 가장 많은 금액으로 영입 의사를 비쳤지만 김혜성은 우승할 수 있는 팀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KBO에서는 우승을 경험한 적도 없었죠. 엔저스를 선택했다면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우승을 경험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다저스가 김혜성을 영입한 것도 놀라웠지만 시즌 전에는 이루스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면서 주전이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10번 경기에서 활약에 미비했고 결국 마이너리그부터 미국 야구 적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혜성은 본래 배트를 짧게 잡는 편인데 다저스 코치는 김혜성의 배트를 길게 잡게 하면서 변화를 주었고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김혜성이 보기보다 힘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이너리그에서 홈런을 5개나 때렸고 도루는 실패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이 활약을 해도 다저스에서 뛰기는 힘들었습니다. 빈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한국 이름 곽현수 에드먼이 부상을 당하면서 곧바로 김혜성을 코업을 했고 김혜성은 메이저리그 대위가 눈앞에 왔습니다. 먼저는 애틀란타와의 경기 9회의 대수비로 데뷔를 했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대주자로 나서서 도루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로버츠 감독의 인터뷰에서 김혜성이 곧 선발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 5월 6일이었습니다. 김혜성이 마이애미와의 원정 경기에서 9번 타자 슈트스톱으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99마일을 던지는 과거 사이 영상까지 받은 알칸타라였는데 첫 타석에서 99마일 공을 제대로 받아쳤지만 펜스 근처에서 잡히고 말았고 더가웃에서 동료들이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회에 선두 타자로 나서서 다시 알칸타라를 상대했는데 156km 패스트볼을 밀어쳐서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성이 꿈꾸는 무대에서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혜성이 안타를 친 후에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보니까 볼보이가 볼을 챙겨서 다저스 벤치에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다음 타자가 오탄이다 보니까 득점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도루를 시도했는데 바로 성공하면서 메이저리그 첫 도루를 기록했고 오타니가 홈런을 치면서 첫 득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회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을 때는 주자 1, 2루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강속구를 받아치면서 빗맞은 타구가 절묘하게 떨어지면서 타점까지 올리는 멀티히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믿음에 완벽히 보답했죠. 중계진은 김혜성이 너무 편해 보인다. 이것저것 자신의 장점을 잘 보여줬다. 내일도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공수주에서 명활약을 했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김혜성은 8회에는 엄청난 호수비를 보여주면서 아웃카운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천하의 일루수 프리먼이 3m 앞에서 캐치하지 못하면서 세이프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 눈에 보기에는 김혜성의 놀라운 수비를 예상하지 못하면서 당황해서 실수한 것 같더라고요. 김혜성은 최종 데뷔전에서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로 대활약을 하게 되었고 다저스도 7대4로 승리하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혜성이 곽현수와 함께 주전이 돼버리면 더 좋겠네요. 네, 로버츠 감독의 고민이 더 깊어지길. 그래도 샌프란시스코를 더 응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 김혜성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와 순위 경쟁 중인 샌디에이고는 뉴욕 양키스에게 패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정우는 콜로라도와의 4연전에서 타율을 끌어올릴 줄 알았지만 오히려 메이저리그급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고전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4연전 중에 3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다저스와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만날 팀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 팀인 시카고 컵스. 이 팀은 팀 타율이 가장 높은 팀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어떻게 미러키를 상대로 0패를 당한 건지 납득이 가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시카고 컵스를 강력한 팀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발 투수도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 좌투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가 불리하다고 느끼고 이번에도 안타를 치지 못할까봐 염려할 수도 있는데 이정우는 오히려 레벨이 높은 투수일수록 안타를 더 잘 쳐내고 어차피 투구 내용이 좋아서 3번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안타를 칠 확률은 거의 5할급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팀이 이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랜던 루비였습니다. 랜던 루비는 커브가 제대로 들어가거나 주심이 잘 잡아준다면 위력적인 투구를 하는데 그 커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고전하게 됩니다. 이정우는 3번 타자로 출격을 했는데 라모스와 아다메스는 무기력하게 1회 아웃이 되었고 이정우는 패스트볼 초구 공략을 했는데 그라운드 볼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경기는 3회까지 투수전 양상이 되다가 3회 말에 컵스가 2득점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회에 선두 타자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정우는 투 스트라이크로 카운트가 몰려 있었습니다. 컵스 투수는 3구에 이정우를 유인해 봤지만 어림없었고 5구째 패스트볼을 밀어쳐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좀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체프먼이 3루간으로 안타성 타구를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3루 호수비로 이정우가 2루에서 아웃이 되었고 6번 타자 마토스가 투런 홈런을 치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정우가 득점이 되지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 접전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이후에 완전 무너졌습니다. 내야 수비도 실책들이 나오고 두 방을 맞고 진짜 전해드리기 민망합니다. 이정우는 6회의 타석에 들어섰는데 6구째 2루 땅볼로 아웃이 되면서 3타수 1안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습니다. 6회에 5실점을 해버리면서 초토화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마치 전날 샌프란시스코가 콜로라도를 상대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번 경기만큼은 샌프란시스코가 콜로라도 같은 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2점 차였기 때문에 승리조 불펜을 투입해서 따라가 버리는 작전이었는데 수비 실책들로 승리조 불펜 투수가 멘탈이 붕괴되면서 무사말로 밀어내기 볼넷 등등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2대9로 밀린 상황에서 패배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시카고는 매우 분위기가 좋았고 한 여자 아나운서는 왜 노래까지 부르고 있는지. 네, 이정우는 8회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냉정하게 이 경기 패배에도 괜찮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정우의 멀티히트였습니다. 오직 멀티히트만이 필요했습니다. 타구가 제대로 맞으면서 2루타 이상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이정우가 상대하는 컵스 투수는 바뀐 우투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좌익수 뜬 공으로 아웃이었습니다. 예리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계속 파울로 처리하면서 투수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도 4타수 1안타, 이정우는 타율 .330 2되었습니다. 역시나 좌투수를 상대로 강하다는 걸 보여줬고 최근 열흘 동안 타격이 주춤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올스타 출전이 매우 유력하다고 미국 매체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원정에서 더 잘하는 이정우인 만큼 나머지 두 번의 시카고 컵스전에서는 이정우의 활약을 더욱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샌디에이고가 양키스에게 0대3으로 패배 직전이었다는 거네요.